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속 시원한 소리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무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들어올 때도 지금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뭐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까? 떡이라니 무슨 소리 갑자기 무슨 한덕수. 내가 지금 화가 나니까 이름도 성을 빼고 부를 뻔했네. 한덕수. 덕수 그럴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열번 아니 화가 안 나겠냐고. 어제부터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정 기자하고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뭐 그냥 한 마디만 더 덧붙이면 저는 이거 한덕수가 한 게 아니고 윤석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게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면 파면된 사람의 말을 듣고 만약 했다면 그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한덕수는? 그러니까 증거를 대볼게요. 증거. 그렇게 증거요? 생각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언제 탄핵이 됐습니까? 4월 4일 11시 그랬죠? 22분. 어제는 네. 8일이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4일 지났죠. 예. 자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지명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4일 만에 검증도 하고 지명도 하고 다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검증이 됐겠어요? 더 웃기는 건 어젠가 그 이완규인가 이 사람한테 인터뷰했잖아요. 법제처장.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얘기 들은 게 그 전날이래요. 그럼 7일 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증을 하려면 그걸 받아야 돼요. 동의서를. 예를 들면 박지원 변호사를 예를 들면 헌재 재판관을 하려면 미리 사인 다 받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개인 정보를 접근도 하고 국정원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이런 데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전날 그럼 사인이나 받고 그 하루 만에 한 거예요. 그러면 검증을? 불가능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금, 토, 일, 월, 화인데. 그러니까. 월요일인데. 네. 주말간에. 그 이완규한테 얘기한 게 그 전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7일이야 7일. 네. 7일 날 얘기하고 8일 날 지명을 해요? 뭔 검증을 했다는 거야? 검증이 안 되지. 검증을 했으면 할 수도 없는 게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요. 내라님이 피의자로. 네. 아니 입건된 사람을 아무리 헌법재판관이면 가장 고도의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청렴해야 돼요. 네. 그런 사람 시키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거기 앉아가지고 헌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판단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지명을 한다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이 그냥 뭐같이 보이나요? 그렇죠. 뭐 가짜나요? 왜 가짜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대충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윤석열 뒤에 뭐가 있어서 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국민 알기는 뭐같이 하는다 느낌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의심을 네. 하는 건 윤석열의 뭐 전화든 뭐든 이게 있지 않았나는 의심을 드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일 날 파면됐는데 그 전에 그러면 파면되기 전까지는 이걸 지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4일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무슨 뭐 말은 어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뭔 의견을 들었는데 뭘 들어요? 민주당한테 물어는 봤어? 네. 지금 현재는 여야가 없어요. 그렇죠. 제1당이 누굽니까? 국회 제1당은 민주당이에요. 윤석열이 파면됐기 여당 야당이 아니라고요. 그럼 민주당 의견은 들었어요? 뭐 말은 들은 것처럼 얘기해. 국회의장도 생전 처음 듣는 거야. 국회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인사청문회 그거 해달라고 오면 접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접수 안 하고 마흔역도 한 넉 달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도 끌면 안 돼요, 그냥. 아니 그리고 본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은혁 재판관뿐만 아니라 그때는 3명이었어요. 3명을 네. 다 임명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임명 안 하는 이유를 뭐라고 됐습니까?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아니 국회에서 통과돼서 온 거 임명하는 것도 소극적인 행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요 자기가? 대통령이야? 그리고 어느 법에 무슨 뭐 어제도 막 종편이라는데 보수 그 패널들 하는 소리도 내가 너무 화가 나던데 네. 어느 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대통령이 없어요. 지명한다고 돼 있지. 없어요. 대통령이 권한대 지가 안고도 대통령이야? 아니에요. 권한대 안고도 임시직. 아니 그리고 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만 그렇죠.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잠시 동안 그 권한을 정말 소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있는 거예요. 국가 운영을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인사권까지 자기가 발휘하라고 있냐고요. 지가 다 해 그러면 장관도 임명하고 다 하라고 그래. 지금 다 장관들 없는 데 있잖아요. 다 해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체?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왜 저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두 가지 의심이에요. 첫 번째 예. 의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과의 어떤 통화나 소통이 있지 않았나는 첫 번째 의심.
제가 합리적 의심이에요. 충분히 이거는. 합리적이네요. 그건 뭐 저는 사실관계 모릅니다. 예, 예.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됩니다. 예. 의심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제도 권성동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당에 뭐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뭐 제가 알기로 뭐 10여 명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냐면 한덕수 대통령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대선 했어요. 후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 그리고 또 윤상현도 뭐라 그랬으니까 나와서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가 들어갔나 어깨?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어깨 예, 들어가는 뭐가 거. 들어갔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내란 뭐 종결이 되려면 정식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멀은 게 아닌가.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게 진짜. 국민들은 좀 잠을 좀 언제 좀 편히 잘 수 있는지 아니 그런 이제 생각도 드네요. 어제 선거일도 결정이 됐고 그러면 50 며칠 남았어요. 이제 60일도 네. 안 남았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때 임명하면 돼요. 그때 하면 돼요. 아니 몇 달 뭐 한 달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헌재 재판관 2명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 그리고 4월 18일 날 퇴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며칠. 예. 아니 뭐가 대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고 없으면 국정이 운영이 안 돼요? 헌재가 안 돌아가요? 아니 두 사람이 만약에 이제 퇴임해도 7명이잖아요. 네. 7명이면 심의가 가능해요. 심의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결정하는 데는 뭐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심의하고 나중에 새로운 재판관 2명 오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대체. 그러니까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정치 하는 게 이게 맞냐 이런 얘기들 하는. 우리 댓글에 지금 네. 우리 교수님 너무 화가 나셨다. 화가 났지. 화가 안 나겠어요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정신 건강이 안 좋아. 네. 뭐야 피해 보상 요청을 신청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지난 4일 날 네. 윤석열 파면될 때 예. 그때를 다시 돌이켜 봅시다. 음. 그때 결정 들었을 때는 그때는 좋았지.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도- 좋았죠. 또 그때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예, 근데 예. 며칠 만에 한덕수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권한 대행이면 최소한의 일만 하세요. 뭘 그렇게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아니 그리고 자기 말도 100일도 안 돼서 뒤집은 거잖아요. 네. 그게 더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그랬잖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고. 네. 마흔역 재판관하고 나머지 2명 재판관 임명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창피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아니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거잖아 지금. 이게 말이 좀 후한무치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거는. 모르죠. 예, 모르는 거죠. 알면 이런 얘기 못해. 내가 못하죠. 100일 전에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탄핵 이제 선고가 됐는데 아직 뭐 진행 중인 것도 많고요. 예. 일단 탄핵 선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음.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4월 4일 날 나기 전에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언론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사인데요. 아시아투데이. 이 언론사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진숙 그는 방통위원장 있었잖아요. 네. 4대4. 한덕수 기각이 되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네. 있다는 것도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탄핵이 기각될 거다. 이러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예상을 하는 것을 전문가 인터뷰라고 정치인 전문가 인터뷰라고 인터뷰한 사람이 3사람이에요. 기사를 쓰면서 누군지 아십니까? 김성회 기억나세요? 윤석열 정부의 비서관 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실 비서관. 지금 국회의원 김성애 말고요. 예. 그 사람 아니에요. 김성회라고. 예, 알죠. 그다음에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전한길 씨. 뭐야 이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공정한 기사를 쓰려면 예. 기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인용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공정하게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뷰를 3명 했는데 3명 다 기각의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니 기사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기각된다는 기사를 쓰지. 이게 지금 전문성과 공정성 1도 없는 기사예요. 이거. 아니 결국 자기들을 바라는 대로 예.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기사를 기사를 쓴 거나 거죠. 기사를 썼는데 예. 또 있죠. 또 있어요.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문제가 많잖아요. 늘 많은 예. 문제가 많은 언론사인데 뭐라고 예. 기사를 쓴 줄 아세요? 처음에는 인용 5, 기각 2, 각하 1에서 인용 넷, 기각 셋, 각하 1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바뀌었다고요. 그렇게 기사를 썼고 더 웃기는 건요. 뭐라고 썼냐면 헌재 내부 소식통과 헌재 내부 소식통이 없다고요. 이거 외부에 알리면요 법적 처벌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네. 나중에 재판관들 네. 결정문 보니까 예.
뭐 이런 말이 자체가 없어. 어디 무슨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사대사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그러니까 판결 전망 일부 변화됐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기각이 넷이나 인용이 넷이고 네. 기각 셋이 각각 하나래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기들 희망상으로 쓴 거예요 기사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하는 겁니까, 보고 이게 뉴스니 아니면 이게 맞다고 보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극우 쪽 분들은 확신을 했던 그랬겠죠.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윤석열도 그랬던 것 같아. 잘 그건 또 네. 윤석열도 똑같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신문들 느낌이. 보고. 참 답답한데. 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조선일보 예. 지금 이재명 저격에 나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이게 박정훈 논설실장이라는 사람 네. 칼럼을 썼는데 참 이 칼럼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의 강이래요. 뭔 이재명의 강? 강입니까? 지금 강. 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서 탄핵의 바다다 네. 태평양이다. 언제 건널래? 네. 건너다가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탄핵에 왜냐면 탄핵이 당했는데도요. 네. 선긋기를 안 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선긋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같이 별로. 가요, 같이 가. 네, 계속 빠져 그러다가 네, 침몰한다고요. 지금 국민의힘 걱정이나 해. 박정훈이 논설실장이란 분 지금 뭐 이재명을 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지금 뭐 오늘까지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체? 아니 뭐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공소헌법은 거의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까 대법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나머지 재판들 그 기소해서 한 거 누가 했습니까? 검찰이 했잖아요. 네. 어제 또 무슨 재판 나온 김만배 씨 재판 보셨어요 무죄 어제? 됐대요? 무죄 나왔어요. 네.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다고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증거 있습니까? 물증 있습니까? 없어요. 유동규 말만 먹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북 송금 김성태 말만 듣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들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어떻게 엮어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재판 많지 않냐 뭐 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타겟으로 검찰이 무자비한 수사를 한 수사를 거잖아요.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재판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왜 높죠. 기소권이 유일하게 검찰이 있으니까 검찰이 막 기소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어제 또 내가 이 얘기 아니고 어제 또 화가 나네. 이완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수 패널들이 야 검찰 이거 기소를 기소만 되면 또는 입건만 되면 피의자로 부르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러면 이재명을 대놓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입건되고 기소되면 피의자라고 얼마나 범죄자로 공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등 프랭카드 걸고 네. 현수막 걸고 이런 행동했잖아요.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이 문제라고요. 본질을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조선일보는 대체 그러니까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내란 종식하고 탄핵은 됐지만 탄핵 이후에 내란은 동조 세력들 아직도 정부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어. 이게 무슨 문제냐고. 리스크 유발자가 누굽니까 대체? 윤석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보수 언론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지금 하죠. 이재명 대표 비판을 계속 할까요? 계속 어떻게 할 수밖에 예상하십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아하. 사실은 이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대선 정국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강력한 대권 당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게 저는 벌써 이제 지금 대선 정국이에요. 어제 이제 선거 일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대선 또 후보들이 다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유튜브도 있는데 예. 유튜브는 윤석열 파면될 때 이 결정될 때 네. 검은 거래 의혹이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거- 했습니다. 다른 거 검은 거래가 있었다. 뭔 거래를 하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네요. 예. 예측을 한대요. 대예측이래. 하나도 그것도. 모르면서 뭘 이탄 예측을 뭐라고 한다. 감히 말씀드렸는데 인용은 물 건너갔대. 예, 웃기고 있네. 예. 기각이 물 건너갔어요. 맞지도 않아 하나도 변호사라면서 그렇게 뭐 법률가잖아 전원책 씨도 네. 변호사니까 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을 왜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예측을 알고 자기 바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거죠. 희망사항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건 네. 헌법재판소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무슨 검은 거래가 있었는데 누구랑? 이게 말도 안 되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무슨 검은 거래인지. 네.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남아 있으니까요. 네. 남아 있는 거 다 나중에 뭐 저 지지하는 사람들도 네. 뭐 한번 보고 저렇게 논평하고 저렇게 예측하는 거 틀린 거 좀 네.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스카이데일리가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스카이데일리 만평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야, 이 만평이 올라온 지는 꽤 됐는데 예. 좀 충격적이에요. 이게 결국 경고 처분 받았네요. 경고처분 받았죠. 예.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신문윤리위원회는 사실은요 강제성이 별로 없어요. 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벌을 하더라도 지금 아까 그 사진 봤지만 그게 말이 되는 이게 지금 문영배 대행을 네. 저렇게 아니 말을 제가 입으로 읽을 수도 없어요. 예. 저게 만평이라는 건 빚고 와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욕이죠, 저거는. 네. 모욕 아닙니까? 모욕이죠. 모욕적인 행동을 그리고 근거도 없이 저런 얘기를 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경고를 했는데 경고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냐고요. 스카이데일리가 했던 못된 행동들이 지금 이거 한 건입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도 계속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아니, 지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평도 만평이지만 뭐 중국 간첩 체포설, 네. 대남 공작설 무슨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허위 그 뭐죠? 그 가짜 뉴스? 가짜뉴스 네, 네. 저기 캡틴 코리안가 네, 뭐 그 사람 인터뷰하고 인터뷰에서 네, 거짓말 그랬었죠. 같은 것들 다 보도하고 이 정도면 폐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폐간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폐간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보도 내용을 가지고서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 보도를 한 거, 그다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폐간까지 가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뭐 이런 미명 아래 네. 결국 이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법안이 그랬었죠. 있었는데 통과는 안 됐었죠. 통과를 못했죠. 예. 국민의힘 때문에 통과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폐간하는 걸 엄격하게 막아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폐간이 하기가 어려워요. 네. 폐간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이게 행정적으로 오랫동안 발간을 안 하거나 신문 매체를 그쵸? 뭐 1년 2년에 1년에 한 번씩 기사를 쓰거나 또는 실제 사무실도 없는데 사무실 있는 것처럼 하거나 이런 것들을 2번이나 3번 정도 방문해 가지고 증거를 마련해야 돼요. 네. 사무실 이름이 있는데 거기 직접 찾아가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예컨대. 예. 그리고 뭐 직원도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명인가 5명 정도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경우 이게 확인이 될 때만 폐간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1년이나 2년은 기간을 줘요. 유예 기간을 줘요. 다시 한번 하라고. 그게 안 됐을 때만 폐간이 가능하지. 기사 쓴 내용 가지고는 형사적 처벌밖에 안 받아. 네. 그러니까 이 형사적 처벌도 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벌을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낮아요. 5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 넣어가지고 광고 받고 슈퍼챗 받고 또는 뭐 이런 후원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 내고 말지 이런 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내고 더 수익이 더 많이 더 많이 생기는데. 나면 그래서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문 닫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그러니까요. 운영이 안 되니까 예.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근데 그걸 막아가지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현행법상으로 예, 예. 앞으로 뭐 방송법이나 뭐 신문법 이런 이거 거 바꿔가지고 바꿔야 해야죠, 되지 이제. 않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검찰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외교부에 채용이 됐는데 네. 본인 그 딸한테 유리하게 네. 인턴 그 경력을 네. 경력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뭘 어떻게 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심각하죠. 예. 이거는요 처벌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나중에 수사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원래 공고를 냈던 내용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 사람 뽑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어제 또 그 MBC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심우정 총장의 딸이 서류 전형 평가에서 3등을 했대요. 3등. 하던 사람을 네. 면접에서 1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에이 맞네 그러면 면접에서. 맞네. 네. 그러니까 서류 전형 점수는 75.3이래요. 아이고, 100점 만점에. 아이고, 그래서 3등을 맞구만. 했는데 면접에서 면접관 두 사람이 만점을 준 거야. 점점 드러나네요. 그러면 1등이 돼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됐어요. 에이, 그리고 맞네,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1등에서 따른 사람은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3등이 돼버리고 떨어지고 바꿔줘버린 한 명 거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제 MBC 보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순위를 바꿀 정도로 면접에서 많은 그걸 줬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나오네요. 그럼 이 계속 사람한테 나와요. 심우정 딸한테 유리하게 네. 하려고 다 해줬네요.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공고에는 학위 소지자예요. 네. 석사 학위 소지자. 예. 이 말은 졸업을 해야 돼. 음흠. 근데 졸업을 안 하고
졸업 예정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원래 안 돼요. 지원을 못해요. 외정자 하면 안 근데 돼요. 졸업 예정자였어요. 맞네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공고에는 학위 소지자 예. 이러면 졸업까지 하고 논문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 아니고 당시에는 석사학위 예정자였어요. 학위 예정자인 심 씨를 채용했다. 네.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처벌받아야 돼요. 맞네. 네, 다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 감사원에서 안 해, 뭐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감사를 하고 진행하지 있어요. 않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짜고 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생각이 들 합니까, 정도. 이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빨리 감사하고 네. 감사하기 전에 검찰에서 이건 수사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업무 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만약 바로 수사 들어가야 돼요. 부모가 이걸 알았다고 딸 혼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았다면 그건 모르지 공범 뭐. 되는 거고요. 네. 조민 조국 사건 보면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나오죠.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정 상식으로 하면서 자기 딸은 취직시키고 하여튼 일단 심우정 딸 예. 이 특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국 조민 네. 이때 상황이 좀 떠오르는데 떠올 수밖에 없죠. 그때하고 언론량을 좀 비교해 보면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의혹 문제는 전체 보도량이요. 네. 5,757건이었어요. 아, 이렇게 많았어요. 보도 진짜 내용이. 많았네요. 하루 평균 640건이 보도가 하루 평균만 네. 하루에. 그런데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딸 의혹은 전체 건수가 255건이에요. 뭐야? 지금 비교를 해봐. 너무 적은데요? 너무 적지. 하루 평균 28건이에요. 그러니까 23배 차이나 23배. 뭐 물론 뭐 내란이고 이런 상황도 있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조국 조민 그때 문제됐다고 하면 심우정 신민경 이것도 다뤄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 다뤄야죠. 근데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건 방금 이름 아니라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이름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름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예. 조 전 장관 딸의 의혹을 전하면서 딸 실명을 공개한 보도가 20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심 총장 딸 이름 이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이름을 공개한 게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아 이름 공개하면 안 됩니까? 아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언론의 보도 태도를 예. 비교하니까 예. 박지훈 변호사처럼 얘기한 사람은 아. 한 건밖에 없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정하냐고요. 공정하게 해야지 그러면 왜 신민경인가 미경인가 네. 예. 그 사람 이름은 한 건밖에 보도를 안 하고 네. 조국 전 장관 조민 씨에 대해서 20건이나 보도를 하냐고요. 이것도 이름을. 불공정한 거죠. 그리고 그때도 또 생각이 나지만 뭐 하여튼 저 뭐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예. 맞아. 촬영하고 자작 뭐 집에 막 두들기고 문 두들기고 뭐 기자들 몰려가 가지고 음식 뭐 시켰냐 네, 그러고 그거 보고 그 딴짓 하는 그 기자들도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많이, 엄청 이번에는 또 많았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니 황당하냐고요. 그 조민 씨 거보다 지금 이 심딸 훨씬 심각해요. 훨씬 심각하잖아요. 자기들도 기자들도 그 또래 기자들이면 그런 거 공정 이런 거 생각하면 거기 가가지고 해야지. 사생활을 캐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의 이중잣대 아닙니까? 이중잣대죠.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조국 전 장관 그 상태는요.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자질이나 정책 네. 이런 거 보도한 거 보셨어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네. 오로지 그냥 집안의 모든 걸 다 뒤지는 것밖에 없었어. 맞아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도를 물론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보도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적 부분에 대한 거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는 아예 기사화된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딸, 아들 관련된 입시 비리 이 문제만 계속 공격을 해댔어요. 네. 이게 언론의 보도 태도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심 총장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그럽게 하냐고 보도를.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거 우연의 일치로 몇백만 분의 1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보도를 하셔야 돼요. 당연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뭘 누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딱 봐도 맞잖아요. 기자님들 한번 보세요. 안 맞습니까? 어디 가서 취재를 합니까? 이거를 취재를 하셔야지.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도 예.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김유열 EBS 사장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가처분 인용이 받아들였어요.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럼 판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판례로 본다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고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건 여러 번 나와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면서도 이진숙이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숙 다시. 네. 왜냐하면 완전 법을 무시해요. 국회를 무시하고요.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해. 아하.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당연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새로 임명됐던 신동호는 더 이상 출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유열 전 사장이 새로운 사장이 올 때까지는 임무를 계속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이게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다. 법이고 뭐고 빨리 내 아는 사람 빨리 임명해놓고 가야 되겠다. 지금 탄핵 파면된 상황 아닙니까? 파면된 상황이죠. 지를 임명한 사람이. 예. 그랬으면 가만히 엎드리고 있어야 되고 뭐 법원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그렇죠. 그 틈을 비집고 막 나가는 건 용기입니까? 이건 뭡니까? 용기가 아니고 예. 고집을 고집? 좀 좋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이러면 본인도 문제돼서 감옥 갈 수도 문제되죠. 있지 않나요? 나중에. 그 전에도 제가 볼 땐 같은데? 법화 문제 때문에 수사가 진행돼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더 웃긴 건 이게 이렇게 해서 즉시 항고를 했어요. 또 네. 너무 황당한 거 뭐냐면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법무법인 선임해야 돼요. 방통위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자기가 저질러놓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세금이 또 들어가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안 된다고 법원 판례들이 계속 네. 있었거든요. 그럼 이인을 하면 하지 안 돼요. 말라라고. 안 해야 근데 되는 거야. 귀엽고 임명했다가 네. 가처분 넣으니까 또 자기들 세금으로 또 변호사를 그렇죠. 선임한다고요? 세금 낭비예요. 국고 손실죄예요. 저는 이거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진숙도 다시 탄핵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되는데. 있잖아요. 할 것 같으세요. 지금 행동을 봐 사퇴를 하겠는지 그게 지금. 이게 용기인가요? 참 용기를 무슨 용기 고집이라고. 고집이요? 앞에 하나 뺐어요. 예. 고집. 예, 무슨 고집이야? 이 X 말씀. 고집. 네. 이진숙 위원장 마지막으로 요 얘기도 한번 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면 결정 내려오실 때 예. 윤석열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역사에 죄송한 날이다. 뭐 자기가 뭔데요? 정치적 발언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네, 진짜. 뭔데 지가 뭔데? 아니. 네가 왜 역사에 죄송합니까? 박지원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네. 저는 당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 당이 있는 전 당적이 없어요. 이유는 방통위원은요 당적을 가지면 안 돼요. 방통위원 하고 싶은 아니 거예요?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원래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 맞아요. 때문에 그래요. 몇 년간 당적을 안 가지고 안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방송사나 통신사 이런 데서 임원으로 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방통위법에 보면 방통위원이나 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대놓고 편파적이야. 정치적 발언을 막 해. 아니 역사에 죄송한 날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난해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행이 현행범이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아니 공무원도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공무원도. 심지어 방통위원장은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예전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되고 나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이러면 탄핵 사회예요 이게. 그런 말을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본인이 겉으로 드러내서 하면 안 되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유튜브 가서 뭐 저 역사적 죄송하든 역사에 무릎 꿇든 뭐 역사에 어떤 짓을 하든 뭐 상관이 없는데 네. 본인은 지금 방통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방송 중에 뭐 이상한 방송이나 언론도 있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언론이나 방송은 역사에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혼자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방통위원장 직책에서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방통위법 위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통위법에서 방통위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당적을 갖고 있어도 안 되고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진숙의 행동은 그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보면 여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을 보면 참 창피함을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창피함을 몰라요. 그냥 막 저런 사람 찾아서 뽑아준 건가요? 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런 막 창피함을 몰라.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신기하죠. 생각도 어떻게 이런 사람만 찾는지도 어떻게 신기해. 저런 사람들만 걸러 모아가지고 저 들어가서 하는지도 참 놀랍기도 하고 어쨌든 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일 수, 예. 방송법 내지 방통위법 예.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다. 예. 글쎄요, 그 많은 책임들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럼요. 어떻게 지려고 저러는지 지켜보기로 하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